원숙한 삶을 표현할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풍부한 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여 일 처리를 잘하게 되면 관록이 붙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철이 들고 풍부한 경험을 통해 실수 없이 하며 또 오랜 기간 하다 보니 관록이 붙어 유능해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네, 그게 바로 지난주에 설명한 뒷마음입니다. 뒷마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뒷마음에 의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철이 들었다, 풍부한 경험, 또 일처리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뒷마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평소에 뒷마음이 꿈꿔왔던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뒷마음이니까 못 느껴서 그러지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건 뒷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뒷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살고 있을 것이며 또 뒷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고 또 뒷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태평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고 본인이 뒷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거예요. 태평한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워서 하고 관계없어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뒷마음은 편안하고 또 즐거워야 현실에 집중하고 또 안정되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뒷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이 원망스럽고 또 세상을 파괴하며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뒷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 미숙한 사람과 원숙한 사람이 있어서 원숙한 사람은 원하는 인생을 즉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기 뒷마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뒷마음에 의해서 세상도 바뀌기도 합니다. 예. 이걸 여기까지는 잘 몰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세상이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자꾸 세상 푸념을 해요. 거의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숙과 원숙은 앞마음으로 하느냐 뒷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주 대하는 것은 일단 앞마음입니다. 앞마음이 마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건 앞마음입니다. 물론 뒷마음이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주의를 기울여 선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마음은 남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여 그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말이 좀 까다롭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뒷마음 안에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뭘 잘 모르더라도 세상한테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뒷마음이 그렇게 강하게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면 자신 없으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마음이 이익만 보려고 하면 어느 게 이익일까 하다 보면 남의 말을 듣고 따라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뒷마음이 뚜렷한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앞마음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결국 세상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 판단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뒷마음은 세상을 몰라도 손익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뒷마음은 행동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럼 한두 번 실수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런데 뒷마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계속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잘 되고 못 되는 것과 또 이익과 손해를 보는 것은 앞마음과 뒷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앞마음으로 하느냐 뒷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손해와 이익이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마음이 하면
남한테 속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지만 뒷마음이 안 뺏기겠다고 각오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 없으면 뒷마음은 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마음이 세상을 따르면 가진 것을 잃는 것이고 또 뒷마음이 세상을 끌어오면 잘 되는 것입니다. 뒷마음이 끌어오면 잘 되는 거예요. 때문에 앞마음은 미숙, 뒷마음은 원숙인 것입니다. 원숙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앞마음은 미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뒷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우리는 기세라고 합니다. 뻗어나가는 기운, 기세가 등등, 기세등등한테 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의식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있는 현실을 하게 당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 철이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철이 들었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당당하게 하는 게 철이 들었다예요. 이렇게 당당한 기운을 우리는 기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든 사람이 당당하게 하는 것은 기세예요. 그러나 남의 눈치나 보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다 이거예요. 그건 앞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랜 시간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 보면 이 자의식이 돌아가는 판세를 모두 알아서 판세를 모두 알아 자의식이 알면 그때는 이제 뒷마음의 기세를 통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세를 모두 알아 일을 쉽게 처리하는 능력을 관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록이 붙었다 할 때 관록이에요. 관록은 뒷마음이 하는 거예요. 뒷마음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관록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세는 기세라고 하는 뒷마음의 힘은 현실을 제압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뒷마음이 아닌 자의식이 앞마음을 통해서 강하게 저항을 하면은 그때 우리는 그 기운을 반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뒷마음이 하면은 기세고 앞마음이 강하게 뻗어나오면은 저항이에요. 그리고 그게 반항하는 겁니다. 앞마음인 자의식이 하면 반항, 뒷마음인 영혼이 하면 제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뒷마음은 강하게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자의식과 영혼의 힘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기세가 강하면 또 기세가 강하고 높을수록 우리는 격이 높다고 말합니다. 예. 어떤 인간은 솔직하게 깨놓고 까고 보면은 거의 거지인데 걔네 조상은 이상하게 기세만 등등 해가지고 아직도 등등하게 사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도 먹었어. 나이도 먹었는데 원래 기세가 약해. 기세가 약하면 또 그런 걸 존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사람 존중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기세가 약하면 존중하는 거고 기세가 등등하면 덜 떨어진 놈이 가진 게 없어도 따뜻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분은 이민 가세요. 예, 아셨죠? 높은 격은 세상을 포용합니다. 기세가 세다 그래서 그냥 그건 쫓아내는 게 높은 격은 세상을 포용하고 또 낮은 격은 자신을 내세워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하면 반항, 영혼이 하면 제압인 것입니다. 영혼은 강한 기세를 통해서 세상을 제압합니다. 기세와 반항은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해서 그래서 반항이고 그래서 기세인 것이 아니고 뭐 잘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강한 기운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존 사회를 뒷마음이 강하게 평정하면 그게 혁명이 되는 거고 앞마음이 저항하면 반역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도 누군가가 강하게
평정을 하면 혁명이에요. 그게 뭐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잘못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누군가 하다가 저항하다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군법 재판 이런 거 통해서 사용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반역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반역과 혁명은 뭐 잘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제 누군가가 잘못식으로다가 설명을 하죠. 왜냐? 그래야지 우리 인간들은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이해는 내 강의에서 거듭거듭 나오지만 거의 잘못된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은 몇 명 없고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이 잘 벌리지 않는 이유는 앞마음이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잘 안 벌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마음으로 벌려고 했기 때문에 잘 안 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뒷마음인 영혼이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자가 돼야지, 부를 누려야지 하면은 부자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앞마음인 자의식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고 해.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못 돼. 왜냐? 뒷마음에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장 지금 살았으니까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근근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네. 때문에 앞마음은 갈머리를 통해 일을 하고 그러면 일한 만큼 소비해 결국은 가진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마음이 그냥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낭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 같은 걸 하지 말고 가장 좋은 방법은 취직을 하여서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어진 노동은 앞마음의 기운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괜히 또 내가 뭐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랴 이러고서 괜히 장사 같은 거 한다고서 시작하면은 곧 들어먹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뒷마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마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동과 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흔히 보통은 노동을 일이라고 하지만 노동하는 걸 일한다고 그래요. 우리 일이라고 하지만 그 내가 말하는 일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고달플 뿐 결코 기세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일이에요. 그걸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동인 겁니다. 원래 노동이라는 말이 좋은 건데 저 공산당들이 하도 많이 써서 우리는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기피해서 그래요. 예. 기존에 있는 것을 뒷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을 제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뒷마음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그게 혁명이죠. 일종의. 이런 것을 제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압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없는 것을 현실에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아직까지 없었어. 없는 것을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이게 일이다 이거예요. 진짜 일은.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건 일이 아니고 그건 노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자, 예를 들면 돈을 쓴 영수증을 정리하여 장부를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없는 돈을 벌어서 장부에 쌓아두는 것이 진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일이라는 거지 있는 돈을 쓴 장부를 정리하는 것은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노동이지. 아셨죠? 장부 정리는 노동일 뿐 결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은 뒷마음이 하고 노동은 앞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뒷마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뒷마음을 통해 일을 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하고 앞마음을 통해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을 노동, 다시 말하면 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경영자는 이렇게 쓰는 에너지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경영자는 뒷마음을 쓰고 근로자는 앞마음을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없는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노동과 일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풀리지 않는 난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끈 것도 세상을 제압한 것입니다. 풀리잖아. 남들은 못해. 남들이 못하는 걸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못 풉니다. 그거 푸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푸는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너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푸는 거예요. 그걸 무슨 풀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끈 것도 세상을 제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가 필요합니다. 제압을 하려면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빠른 속도를 통해 세상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하면 안 바뀌어요. 빨리 해야지 바뀌어요. 일은 이렇게 빠른 기세를 통해 세상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기세를 통해서 세상을 제압하는 게 일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세상을 제압해 없는 부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물론 부자니까 빈들빈들 노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직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한다 그러면 즉시 합니다. 새벽 2시, 1시 그 사람 개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새벽 2시, 1시에는 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세로 사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짬짬이 자요. 그리고 항상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서 해요. 해야 할 일은 즉시 처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쉰다고 그래요. 자기 몸 쉰다고. 쉬고 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세상 변화에 맞춰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셨죠? 부자가 되는 것도 세상을 제압해 없는 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경영자를 향해서 이런 건 많아요. 지금 세상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난센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근로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창조력 때문에 거기에 붙어 있는 거지. 근데 근로자들은 그걸 나 없으면 네가 어떻게 일하겠냐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손은 결국 경영자의 손입니다. 그게 경영자가 그걸 움직이는 거죠. 근로자의 일은 뒷마음이 아니라 앞마음의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노동한 사람이 나 없으면 네가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건 난센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뒷마음에 간직하고 기세를 통해서 세상을 제압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벌겠다라는 것이 뒷마음에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액수라고 하기보다도 난 이렇게 이번에는 이만한 건물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라든가 뭘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뒷마음에 간직하고 그 기세를 통해서 세상을 제압하여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기세가 세상을 제압하는 거예요. 뭐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성취한 목표는 황금률에 맞추어 현실화시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쌓아놓고 쌓아놔서 7대3을 항상 유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쓰는 돈은 항상 30% 안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70%로 점점 쌓아놓고 그 70%가 점점 불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고정자산 70%와 움직이는 유동자산 30%를 통해 자꾸 황금률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률을 통해 뒤가 든든하면 마음 역시 강력한 기세로 더욱 당당해집니다.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마음이 더욱 당당해져요. 이제는 그 전에는 기세가 돈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돈도 이 사람한테 더 큰 기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서로 힘이 같아요. 예. 당당한 기세는 이렇게 성숙한 뒷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뒷마음이 원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써 뒷마음이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성공해요. 그 사람이 실패했다 그러면 잠깐 그거는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해요. 그런데 앞마음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성공이고 실패고도 없고 그냥 오늘 안 굶어 죽었다. 그 사람의 당당함이 있어요. 난 꽃집이는 아니다. 이런 거. 이북애한테 자꾸 비교를 해요. 난 이북보단 잘 산다. 이런 거 지금 비교하는데 이북은 못 살게 만들어놔서 못 사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세요.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남한 사람들은 맹탕이에요. 저 이북 사람들이 그래 대차예요. 대차. 아셨죠? 자, 손자병법입니다. 역불재탄, 중언 내허어가, 백성지비, 십거기칠, 공가지비, 파분파마, 갑주신호, 극순패노, 구우대차, 십거기육. 힘을 다하고 재정이 파탄나면 중원의 민가들도 재정이 텅 비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백성이 지불하는 세금은 열의 7은 사라진다. 나라의 재정 또한 군수물자가 파괴되고 말은 필요하며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 창과 방패 등 운송수단에 쓰이는 소와 큰 수레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열의 6은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손자병법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빨리빨리 속전 속결로다가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질질 끌면은 힘을 다하고 그리고 질질 끌다 보니까 자꾸 갖다가 먹고 이러다 보니까 본국에서 물자 같은 거 갖다 먹고 또 거기서 비싼 돈 주고 사 먹고 이러다 보면 재정이 파탄나면 전쟁터에서 파탄나면 자기 본국에 있는 민가들도 재정이 텅 비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세금들도 또 열의 70%는 없어진다 이거요. 세금 30%밖에 못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나라가 그게 지탱되겠어요? 그러니까 질질 끌면 안 된다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세가 꺾이고 비축한 고정자산이 파탄나면 백성들의 살림살이도 역시 텅 비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살림살이는 열의 7은 사라지는 것이다. 군수물자가 파괴되고 말은 필요하며 갑옷과 투구, 활과 화살, 창과 방패 등 운송수단에 쓰이는 소와 큰 수레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열의 6은 부족하게 된다. 60%는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2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2가지 작용밖에 없어요. 다른 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2가지 작용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온도입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면 강해지고 속도가 느리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치면은 강하게 타격이 가는데 늦게 이렇게 치면 안 친 거랑 같은 거예요. 빨리 치면 꽤 아픈데 천천히 치면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온도 또한 낮으면 낮을수록 고체로 변해서 단단해지고 또 높으면 높을수록 기체로 변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온도에 의해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얘를 파괴하려면 속도가 가면 파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가급적 이 서늘한 이런 날씨에 빠르게 실행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세는 꺾이고 그럼 싸울 힘이 없어. 처음에는 칼 들고 총 들고 막 뛰어가다가 점점 이제 뒤로 쳐져봐요. 그때는 이제 총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가지. 저기서 멜방에다 질질 끌고 가서 개머리판 다 날아가고 이렇게 방에 가서 또 빠져나가. 쏘면 안 쏘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세는 꺾이고 또 비축 자산은 고갈돼요.
백성과 나라 살림이 황금률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70%가 그렇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세 또한 더욱 약해져서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부자들이 돈 많이 벌 때는, 부자가 이제 되기 전에 막 돈 많이 들어올 때는 돈 버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래요. 예. 근데 돈을 못 벌면은 내내 배고파. 그래서 아침에도 배고프다 그러고, 아침 먹고 점심 때도 또 배고프다 그러고, 내내 먹을 생각만 해요. 참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기세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0%를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황금률을 지켜서 70% 쌓아나가면 저절로 힘이 생기고 저절로 배짱도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지장 무식어적 식적 1종 당호 20종 기간 1석 당어 20석 고살적자 노야 취적 지리자 화야.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적지에서 식량을 빼앗기 위해 힘을 쓴다. 적지에 가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의 식량 뺐는데 힘을 쓴다 이거야. 지혜로운 장수는. 적의 식량 1종은 본국의 식량 20종을 얻은 것과 같고, 또 적의 사료 1석은 본국에서 20석을 실어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적을 죽이려면 부하들을 분노케 하고, 또 적의 이득을 취하려면 재물을 상줘야 한다.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얼핏 이렇게 원래 걸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지혜가 있는 장수는 적의 식량을 빼앗기 위해 힘을 쓴다.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 저쪽 식량 뺏는 거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적의 식량 1종은 본국에서 20종을 실어온 것과 같고, 또 적의 사료 1석은 본국에서 20석을 실어온 것과 같다. 근데 여기서 1종이라고 하는 것은 10석에 해당되며, 그러니까 10석이 1종이에요. 그리고 1석은 오늘날의 120근과 비슷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120근을 1석이라 그러고, 그 1석이 10개 모이면 10석이 되면 그게 1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부하들에게 적개심을 심어줘야 하며, 적개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여기서 또 도덕적으로 죽이면 안 돼 이러면 지가 죽어요. 또 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이득을 취한 부하에게 상을 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의 걸 많이 뺏은 사람은 뺏은 것에서 얼마 정도는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도 뭐 싸우는 기분이 나는 거지. 뭐 괜히 목숨만 갖다 버리려고 싸우나? 뭐 이득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예. 뭐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최종 목표는 적의 기세를 꺾는 것입니다. 적의 기세가 꺾이면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진 게 없으면 꺾이는 법이거든요.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빵빵거리는 건 정말 그거 못 봐주는 건데, 또 그거에 또 발발거리는 것도 있는 거 보면 세상은 참 재밌는 건지 묘한 건지 웃기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세는 손자병법에서도 말했듯이 재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진 게 있으면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가진 것이 많아야 뒤가 편하고, 또 뒤가 편해야 의욕 또한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것이, 많이 가진 사람이 의욕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갖기 위해서 생기는 거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의욕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내 주워 먹는 사람들이 의욕 있어 보여요. 걔네들이 꽃제비들 보세요. 내내 너 주워 먹는 거 보면 그 의욕 있어 보여요. 그 중에도 물론 있는 애는 있죠. 예. 그래서 역시 이 재물과 또 여러분들의 기세는 어떤 같은 동등한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기 위해서는 가진 재물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봐야 미국은 수많은 함대, 또 B-52 이런 거 몇십 대씩 막 날아다녀. B-52가 단 3분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저 함대가 지금 와 있다면 3분이면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저거. 근데 왜 안 하는지 몰라. 쟤네들은
수시로 말이 바뀌는 애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 인간같이 생각하면 저긴 인간은 없어. 기세만 있어. 기세만. 백두산 기세만 있고 인간이 없어요. 저기는 인간하고 뭐 약속을 해야지. 예. 그냥 B52가 몇 대 떠가지고 한 3분 내지 5분만 뜨면은 그냥 싹 해칠 수 있어요. 이 트럼프가 성이 잘못됐는지 성이 좀 트릿하게 생겼잖아요. 알 텐데 몰라요. 세상은 무슨 뜻으로 무슨 꿈꾸기를 하는지. 자꾸 안 하니까 무슨 자꾸 예언한다고 그러고 별게 다 예언한다 그러잖아. 어쩐다 저쩐다면서. 그래서 예, 재물이 많으면 그게 곧 기세입니다. 예. 이렇게 기세는 황금률 70%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비축 고정자산에 의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장수는 저게 황금률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 70%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식량입니다. 식량이 없으면 적은 저절로 항복하게 됩니다. 배고파가지고는 싸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북하고 한번 붙으려니까 붙으면 제대로 안 싸워요. 이북에다가 총 겨룰 필요 없어요. 쌀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다 총 다 버리고 그 질질 끌고 오다가 그거 다 버리고 빵 이런 거 보여주면은 그거 먹으러 막 와요. 내 말대로 해버리니까 뭐 그게 싸움이냐 그러고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그리고 또 B50 이런 거 몇 개 뜨고 그러면 되는 거지. 식량이 없으면 적은 저절로 항복하게 됩니다. 때문에 손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의 식량을 뺏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동자산을 사용하면 그 30%의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것을 빼앗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는 본국에 짱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30%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건데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적의 것을 빼앗아서 써라 이거예요. 아셨죠? 손자식 병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부자들이 쓰는 계산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날아가요, 도로. 벌어봤자. 또 장수는 병사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불어넣어서 적을 죽이도록 해야 합니다. 왜? 여기서 또 갑자기 또 도덕선생처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이런 생각하면은 뒷마음이 그렇게 살고자 하면 적을 죽일 수 있지만 내 뒷마음이 내가 살아야 된다면 전쟁에서는 적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앞마음이 어떻게 죽이냐 하고서 가요 하면 결국 적의 손에 죽게 됩니다. 본인이. 아셨죠? 네. 때문에 손자는 적을 죽여 재물을 빼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적은 다 살았는데 재물만 빼서 그럼 뭐해? 네. 그럼 적이 또 다시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적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것이 옛날식 전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아셨죠? 재물은 곧 기세입니다. 때문에 적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곧 적의 기세를 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적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는 부하들에게 그 빼앗은 재물 중 일부를 상으로 준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거 믿고 하지. 이북은 약속이 안 돼요. 쟤네들은 원래가 쟤네 할아버지가 이름이 구라라고 그랬잖아요. 구라. 네. 줄게! 그러고서 주는 줄 알고서 막 해서 잘했어. 그리고 거기다 총 쏴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이북 애들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속는다라는 걸. 저렇게 70년 동안 속았으면서도 계속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만큼 미련한 건지 여러분들은 저걸 보고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들은 그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과 현실은 서로 다른 완전한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세계하고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운도 나고 또 가진 것이 없으면 배고픈 것보다 더 배가 고파진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꽃을 보고 아름다워하며 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런 게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통해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현실은 완전히 다른 남남이 아니다라는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잘 알지 못하는 이 남남이라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 뭐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런 건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구나, 이 말 잘하는 게 마음에 드네,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이 너무 없구나, 말이 없는 게 마음에 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착하게 생겨서 좋네,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또 눈깔이 찢어졌다고, 그게 아름답다고 그러고, 이렇게 다 있다니까요. 이렇게 남남이라도 뭔가 영향을 주고받으면 또 친하게 되고, 또 이렇게 친구가 되다 보면 또 부부가 되어서 서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연결되는 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곧 눈 밖의 현실과 내 안의 마음이 전혀 다른 세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과 대상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끈을 연이라고 합니다. 인연할 때 연자죠.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이 기세가 되어 당당하게 싸울 수 있지만, 가진 것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서 싸울 태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태세가 안 됐다니까요. 괜히 그 뚱뚱한 사람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쟤는 얼마나 먹었으면 저렇게 뚱뚱할까? 나보다 굉장히 많이 먹었네. 그래서 주눅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 뒤에는 다 총 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강한 기세를 통해 많은 것을 누리며 또 가진 것을 통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괜히 미안해서 내가 혼자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이렇게 변하나 저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아셨죠? 괜히 마음 약하게 해가지고서 조금만 써야지, 아껴서 조금만 써야지,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너무 무리하게 많이 쓰려고 그러면 그것도 벅차요. 여러분들, 그 정도 살던 여러분들의 그 생활로서 너무나 큰 걸 가지면은 자살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머리가 너무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큰 부담 없이, 그래도 적당히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차전 득차 10승 이상, 상기 선득자, 이경기 정기, 차잡 이승지, 졸선 이양지, 시위 승적 이익강. 그러므로 전차전에서 적의 전차 10대 이상을 얻으면 그 먼저 얻은 자를 상주고, 그리고 그 깃발을 바꾸고 노획한 전차를 섞어서 사용한다. 사졸은 좋게 대우하여 그를 병사로 기른다. 이것이 적에게서나 승리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전차끼리 싸우는 싸움에서, 이게 전차전이에요. 적의 전차 10대 이상을 빼앗으면, 그걸 획득하면 먼저 그 빼앗은 자한테 상부터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신나서 하는 거예요. 상 주고, 또 적의 깃발을 내 것으로 바꿔 단다. 그리고 획득한 전차를 우리 아군의 군대에 혼합하여 편성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 무기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편 전차로. 그리고 또 붙잡힌 적의 병사는 잘 대해서 잘 타일러가지고 아군 편으로 만든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저기서 싸우는 놈인지 이쪽에서 싸우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다 이익이 왔다 갔다 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적을 이기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기기 시작하면은 점점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세가 점점 더 세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싸워서 이긴 사람은 점점 더 세진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한 번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지, 뒷마음 써서 한 번 해보는 걸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앞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뒷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만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그냥 자연히 끝나는 겁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먼저 사원들에게 일할 의욕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휴가 등 선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 생기는 게 있어야죠, 본인들도. 일만, 개미처럼 일만 하라 그러면 다 월급 받는 거지만 지루해서 안 해요. 그럼 걔네까지 월급만 받아먹고 말아요. 적을 내 편으로 만들듯이 모든 소비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자연히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많은 소비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돼요. 어떻게든지 나한테 좋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쪽으로 오면 이기는 거지 저쪽하고 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병귀승 불귀구, 또 고지병지장, 민지사명, 국가안위지주야.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가 귀하고 오래 끄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승리가 귀한 것이지 오래 끄는 것, 질질 오래 끄는 것은 귀한 것이 아니다. 또 전쟁을 아는 장수는 백성의 생명을 백성이 죽지 않게 맡아서 국가를 위기에서 안전하게 하는 주체이다. 그것이 바로 훌륭한 장수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전쟁의 목표는 승리를 거두는 데 있지, 승리를 거두는 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표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장기전을 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전쟁은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군대의 운용을 잘 아는 장군은 백성의 생명을 맡아 국가 안위의 주도자가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을 변하게 하는 기운은 속도와 온도뿐입니다. 적을 이길 수 있는 변화는 속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하는 거예요. 저걸 때려 부시겠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하면 때려 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무서워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속도 때문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까놓고 보면은 아주 작은 알맹이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요만한 것들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빨리빨리 움직여서 분열하는 게 그게 핵무기예요. 빠른 속도는 높은 열을 만들고 또 높은 열은 모든 것을 녹여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뻥 터지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손자는 속전속결로 적을 무찔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있는 고정 자산을 넓히기 위해 상대편의 것을 빼앗아 쓰며 승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해야지. 여러분들이 혹시 주먹질을 하더라도 빨리 쳐가지고선 빨리 쳐야지 상대편 쓰러질 수 있어요.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하면은 하나마나 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속도가 힘을 냅니다. 파괴력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올머리이며 또 존재하기 위한 황금률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70%가 갖춰져야지 여러분들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이라는 건 없지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무찔러야 하며 또 이렇게 승리를 하면 자국의 고정자산은 불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올머리 작전입니다. 아셨죠? 이게 올머리들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봄도 되고 그래서 맨땅요법을 여러분들한테 이 광고도 나갔듯이 그래서 맨땅요법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였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5년 동안 맨땅요법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 맨땅요법을 하면 감기에 안 걸립니다. 왜냐면 면역력이 강해져서 안 걸리는데 요즘은 그런 면역력하고 상관없이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감기에 걸렸대요.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한 달 이상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달 이상. 감기식으로 아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한 분은 자제분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양의사고 한 아들은 한의사랍니다. 근데 이분이 맨땅요법을 하고 나서 머리카락이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브린너였는데 이제는 율브린너가 아니고 머리카락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이 양반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걸 말을 하면 애들이 의사들이지만 양의사고 한의사지만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머리카락이 나는 거 보고 이제 애들이 서서히 마음 돌아서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땅은 이론을 따지기 전에 우리한테 건강을 거의 책임져 주는 게 우리 지구 땅덩어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땅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그 오전 동안 그 하셨던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물론 미세먼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먼지 외에도 다른 것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 하늘 무섭다라는 건 무슨 죄를 많이 져서 하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리고 하늘이 요즘 다 뿌옇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맨땅요법도 이제는 그렇게 그냥 맨 땅을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넓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뚜껑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왜냐면 이제 하늘을 가려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가리고 실내처럼 만들어서 밑에는 그냥 바닥이고, 그런 데서 앞으로 이제 맨땅요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늘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요즘은 하늘이 무서워요. 하느님이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따르지 마시고 하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